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만병을 낫게 하는 두한조결 건강법, 저자 김종수, 중앙생활사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따뜻하면 살고 차가워지면 죽는다입니다. 참고로 이 책은 제도권 의료 전문가가 쓴 책이 아닙니다. 비제도권 은둔고수가 쓴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자 소개, 김종수. 30여 년간 대자연의 품에서 심신수련과 연구 끝에 모든 우주의 생명체에는 고유한 생명온도가 존재하며 그 생명온도가 강렬할수록 젊음과 건강, 자연 치유력이 넘친다는 세계 최초의 생명온도 건강법을 발견하고 완성하였다. 1991년부터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속에서 생명온도 수행센터 기림산방을 운영하면서 생명온도 건강법을 전파하고 있다. 기림산방에서는 30여 년간 3만여 명이 생명온도 건강법을 수행했다. 지금부터 본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1, 2장을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약이란 몸을 따뜻하게 순환을 시켜서 몸을 살려주는 것인데 이 시대에는 사람의 몸을 차갑게 하는 생활이 너무나 심하다.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도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음식들을 먹고 마셔대니 그 약효가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 아무리 몸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산삼일지라도 냉장고로 인하여 뱃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승용차가 없었다. 적당히 걸어다니고 움직여 주어야 다리와 배에 기운이 순환되어 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오늘날은 모두가 차를 타고 다니니 다리도 배도 약해지고 차가워지는 데다 신경을 많이 쓰니 머리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보약을 먹어서 뱃속을 따뜻하게 해도 다시 몸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지니 소용이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전기가 없었다. 나도 전기의 필요성,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전기는 많은 사람들을 잠 못 자게 만들고 있다. 어두워지면 잠을 잘 자야 낮 동안 피곤해진 몸의 피로가 풀리고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따뜻해지는데 밤 늦게까지 불을 밝히며 TV를 보고 컴퓨터를 하고 일을 하는 등 잠을 제때 못 자니까 자꾸 머리가 무거워지고 몸이 차가워지는 것이다. 이 시대는 병난의 시대가 되었다. 작년에 암 환자가 11만 명으로 늘어났고 당뇨 환자가 6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비만 환자 또한 엄청나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고혈압, 심장병, 위장질환, 정신질환, 희귀병, 난치병 등 각종 질병으로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난다. 한마디로 병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의사가 있어도 병원이 있어도 약이 있어도 질병들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몸을 차갑게 하는 것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몸을 따뜻하게 하도록 하면서 처방을 해보라는 것이다. 몸이 따뜻하면 순환이 되면서 부기가 빠지고 지방이 녹아서 비만이 해결되고 췌장이 살아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니 당뇨가 없어진다. 따라서 뱃속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이 질병을 이겨내고 막아내는 길인 것이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정치에서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걱정, 근심 없는 곳이 없다. 생각이 작아지거나 없어져 미움과 분노의 생각을 가진 거짓 나의 몸을 빼앗겨 심지어는 대구 지하철 방화와 같은 각종 인재의 대형 사고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어떤 심오한 철학이나 심리학이 있어도 종교가 있어도 수행법이 있어도 막을 수가 없다. 한계가 있다. 바로 차가운 생활 문화가 범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해결법은 간단하다. 뱃속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 문화만이 환란을 막는 유일한 탈출구이다. 따뜻한 생활 문화는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여 생각을 넓고 깊고 크게 하며 참 나를 찾게 한다. 그리고 이해와 용서, 사랑이 있게 하여 인간다운 세상이 되게 한다. 누구나 한 생각을 일으켜 그 생각 따라 말과 글 그리고 행동을 한다. 이 글은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전기도 없는 산속에서 15년 동안 생활하며 사람들이 고통받는 문제들을 대자연의 이치대로 살펴보고 바라보면서 얻은 결론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기존의 지식에 갇혀있지 말고 자연의 이치대로 순응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차갑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보길 바란다. 특히 자신이 왜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채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한조결의 건강 원리를 이해하고 몸을 차갑게 하는 생활을 막아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차게 먹는 습관만 고쳐도 몸이 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할 때는 배가 따뜻하고 머리가 차갑다. 그러나 피곤하고 병이 생기면 배가 차갑고 머리에 열이 난다. 또 건강한 사람은 더위도 추위도 덜 느끼지만 건강치 못한 사람은 그 반대이다. 환자들의 몸을 한번 만져보라. 한결같이 배가 차갑다. 암 환자, 중풍 환자,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등도 마찬가지다. 모든 환자는 뱃속이 차갑고 기운이 없는 노인들의 뱃속도 역시 차갑다. 병들거나 늙어가는 사람들은 몸이 차갑다. 특히 아랫배가 순환되지 않고 차갑게 굳어있다. 몸이 따뜻하면 살고 차가워지면 죽는 것은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자연의 이치이다. 즉 몸에 따뜻한 기운을 유지해야 건강한 것이다. 몸에 따뜻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순환이 안 되어 질병이 생기고 기운이 약해져 노화가 되고 차가워진 만큼 죽음의 기운이 들어오게 된다. 한마디로 사람이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근본 원인은 몸이 차가워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뱃속을 차갑게 하는 생활을 피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모든 것은 순환이 되면서 살아나게끔 되어 있다. 더운 사막에서, 열대지방에서, 인도에서, 중국 남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땀을 흘려가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기후나 날씨에 상관없이 사람은 뱃속이 따뜻해야 한다. 체험적으로 몸과 마음이 편해지니까 추운 지방은 물론 더운 지방에서도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느껴야만 생각이 변한다. 지식의 전달로는 느낌이 없어서 변하기 힘들다. 그래서 아무리 따뜻하면 살고 차가우면 죽는다는 자연의 이치를 설명해 주어도 차게 먹는 습관이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주어도 긍정은 하지만 마음에서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니까 잘못된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찬 음식과 찬물만 피해서는 안 된다. 과음과 과식, 밤을 새거나 과로해서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 신경을 많이 쓰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것, 정신적인 충격, 하루 종일 앉아서 머리만 쓰고 움직이지 않는 것 등도 기운을 빼앗고 몸을 차게 하는 일이다. 생활하다 보면 실천이 쉽지 않겠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차가운 생활 방식을 지향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한다. 뱃속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몸을 차갑게 하는 생활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차가워지면서 즉 병이 쌓이고 썩어 들어가 각종 염증과 암, 마비와 경련 등을 일으키고 부정적 생각과 더불어
마음과 정신의 질병을 만들게 된다. 다시 말해서 몸이 차갑고 머리가 뜨거워지면 몸과 마음의 질병, 즉 병과 마가 함께 들게 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몸에는 통증이 생긴다. 붓는다. 굳는다. 적이 생긴다. 썩어간다. 염증과 암 등. 그리고 죽는다. 라는 대자연의 6대 법칙이 적용된다. 몸이 차가운 곳에서는 처음에는 통증이 생기고 부종이 반복되다가 굳어서 통증이 없어진다. 이런 과정이 누적되면 적이 생겨 경화 증세, 마비 증세가 나타나거나 썩게 되어 염증과 암으로 발전하고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는 모든 생명이 해당되는 자연의 이치이다. 나는 강의나 교육을 위해 가끔 서울이나 지방에 가곤 하는데 오가며 지나치는 혹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수가 얼굴이, 배가, 손이, 목이, 다리가 부어있다. 모두가 몸이 차가워져 순환이 안 되어 부어있는 것이다. 겉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러한데 눈에 안 보이는 속에 있는 오장육부는 얼마나 기능이 고장나 있을까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암이란 아무데나 생기지 않는다. 암은 따뜻하고 건강하고 순환이 잘 되는 세포에는 살 수가 없다. 암은 차가워진 세포에만 생긴다. 차가워진 세포는 순환이 안 되어 붓고 굳어서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분해하기 위해 염증과 암을 만든 것이다. 이처럼 차가워진 세포에 종양이 생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몸을 차갑게 하는 생활 문화가 주범이다. 질병이란 우연이 없다.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생겼나 라고 하겠지만 자연은 차가워진 세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모두가 만들어진 것이다. 계속 차갑게 하면 몸은 점점 식어가고 질병은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식어가는 체온을, 빠져나가는 기운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된다. 과거에 몸을 차갑게 한 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차가운 것들을 먹고 마시고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못 자고 등등의 일을 겪을 때마다 배가 차가워지며 아프고 쓰리고 붓는 현상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이 누적되어 위가 차가워지고 굳어가서 결국 암이 된 것이다. 만벽의 근원, 적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적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적에 대한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나에게 상담을 하던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여태 모르고 지나친 건지 아니면 이런 증세를 이제 안 건지 오른쪽 아랫배 쪽이 딱딱하면서 꾹 누르면 약간 아픕니다. 이게 뭔가요? 이것이 바로 적이다. 적이란 차가워져서 굳어버린 죽은 세포를 말한다. 적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몸속의 세포가 기운이 없어지거나 차가워지면 처음에는 붓고 통증이 생긴다. 피로가 풀리고 기운이 생기고 몸이 따뜻해지면 붓기가 빠지고 통증이 없어지지만 반복해서 차가워지고 기운이 없고 피곤해지면 항상 차갑고 부어있고 굳어있는 상태가 되어 통증이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누적되면 순환이 안 되는 죽은 세포가 되는데 이를 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적은 누가 만져봐도 알 수 있다. 기운이 약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당장 아랫배, 윗배, 온몸을 오가면서 만져보라. 차갑고 딱딱하고 마비된 적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뱃속을 만져보면 딱딱하고 차갑고 아프고 하는 이런 현상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하고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 내지는 신경성이다 라는 말만 듣는다. 적이 빠져나오면서 나타나는 현상. 적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과거에 아팠던 증상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를 명현현상이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적과 싸우는 도중에 나타나는 명현현상과 적을 건드렸을 때 생기는 증상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도 과거에 있었던 증세가 나타난 것이다. 자연의 이치는 조금도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 증세의 생각을 뺏기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 또 적이 많이 쌓인 사람이 뱃속을 따뜻하게 하면 적이 풀리면서 차가운 기운이 일시적으로 강해져서 뜨거운 기운이 밖으로 나와 종기, 가려움증, 열꽃이 명현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것 또한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적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적과의 싸움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적은 성질이 차가워서 따뜻하게 살아있는 주변의 세포들을 자꾸 식어가게 만든다.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과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적과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소개하는 적과 싸우는 방법들은 극한 상황에 내 몸을 만들어 그 속에서 살펴보고 바라보고 느껴가면서 터득하여 찾아낸 방법들이다. 다음과 같은 7가지 방법으로 적과 승부를 벌여라. 1. 단전호흡으로 속 기운 키우기. 2. 자세를 바로 하고 막힌 경락 풀어주기. 3. 따뜻한 물, 따뜻한 차 마시기. 4. 따뜻한 물 단식하기. 5. 운동과 수련으로 땀 흘리기. 6. 생각을 뺏기지 않고 바라보기. 7. 잠을 충분히 자기. 지금까지 만병을 낫게 하는 두한조결 건강법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자가 권하는 7가지 비법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